인생썰 교도소 일상 1편 담장 안에도 시계는 흐른다. 교도소의 아침은 소리부터 다릅니다. 철문이 열리는 육중한 철컥 소리가 기상 알람이죠. 좁은 방 안에서 대여섯 명이 부대끼며 시작하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그래서 더 소름돋게 단조롭습니다. 0.1평의 전쟁, 칼잠의 미학, 누울 자리가 부족한 거실에서는 잠자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른바 칼잠이라고 하죠. 옆사람과 어깨를 엇갈려 칼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내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 밤새 긴장이 흐릅니다. 밖에서는 당연했던 대자로 뻗어 자기가 그곳에선 가장 큰 사치입니다. 교도소의 화폐, 소시지와 믹스커피,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곳에서 최고의 권력은 구매 물품에서 나옵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거의 비트코인급이에요. 힘든 작업을 마쳤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종이컵에 탄 진한 커피 한 잔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뇌물이 됩니다. 소시지 하나를 아껴뒀다가 라면에 잘라 넣는 날은 그 방 전체가 잔칫날이죠. 관심사의 실종과 집착, 바깥 세상 소식은 신문이나 제한된 TV 뉴스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돼요. 오늘 점심 고기가 몇 점 들어있는지, 새로 들어온 신입의 신발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 작은 정보들이 하루 종일 토론 주제가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곤 하죠. 교도소의 3분, 가장 긴 시간, 교도소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3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배식 시간 3분, 좁은 구멍으로 식판이 들어오기 직전의 그 짧은 고요함, 면회 시간 마지막 3분, 유창 넘어 가족의 얼굴을 보며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삼키는 시간, 점검 전 3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정자세로 앉아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날을 되뇌는 그 짧은 순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역설적인 공간. 교도소 담당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가면 진짜 착하게 살 거다. 나가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부터 먹을 거다. 담장 밖 우리에게는 지루한 출근길, 편의점의 흔한 컵라면, 언제든 그을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그들에겐 평생의 소원입니다. 결국 교도소 썰의 끝은 늘 하나로 기결되더군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점이죠. 교도소의 독특한 음식 문화, 예를 들면 훈제당 요리법이나 방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 일상 2편, 창의력의 끝판왕, 교도소 레시피, 교도소 식단. 간식은 영양가는 맞췄지만 맛은 늘 2% 부족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매 물품을 조합한 사제 레시피입니다. 이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미슐랭 셰프가 됩니다. 전설의 비빔면과 훈제닭. 가장 인기 있는 특식은 비빔라면에 구매용 훈제 닭다리를 잘게 찢어 넣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귀한 곳이라 세면대 온수를 받아 스티로폼 통에 면을 익히는 정성이 필요하죠. 여기에 고추장과 참기름 한 방울을 몰래 더하면 그 순간만큼은 담장박 이름 난 맛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유각의 재탄생, 수제치즈, 믿기 힘들겠지만 보금 나오는 우유를 활용해 치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유에 식초나 요구르트를 살짝 섞어서 따뜻한 곳에 두면 단백질이 응고되는데 이걸 수건에 짜서 굳히면 제법 그럴싸한 치즈가 됩니다. 척박한 환경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창의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글자에 굶주린 사람들, 음식보다 더 간절한 건 읽을 거리입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요즘 밖에서 뭐가 유행하냐가 아니라 가지고 온 신문이나 잡지 있냐입니다. 광고 전단지 한 장도 수십 번을 돌려 읽으며 바깥 세상의 공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이마십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기 때문이죠. 규칙 속에 숨겨진 눈치게임. 교도소는 규율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사이로 흐르는 미묘한 눈치가 일상을 지배합니다. 배식구의 법칙, 국자로 국을 풀 때 건더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배식원과의 친분 혹은 그날의 운에 달렸습니다. 그 고기 한 점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기도 하죠. 운동장 30분의 자유, 하루 딱 한 번 주어지는 운동시간, 좁은 운동장을 뱅뱅 돌며 하늘을 보는 그 30분 동안 사람들은 비로소 담장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교도소 일상 3편, 창살 없는 감옥, 사람관계, 한방에 대여섯 명의 사연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은 작은 국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죠. 신입의 통과 의뢰, 신입식의 진실, 영화처럼 거창한 매질은 드물지만
말 한마디로 기를 죽이는 심리전은 여전합니다. 뭐 하다 왔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제명이 무엇인지, 사회에서 뭐 하던 놈인지에 따라 잠자리 위치, 상석이냐 화장실 앞이냐가 정해지죠. 여기서 가장 환영받는 신입은 사회 소식을 재밌게 들려주는 사람 혹은 영치금이 두둑해 맛있는 걸 잘 사는 사람입니다. 고요 속의 폭풍. 뱀눈과 도사, 방 안에는 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뱀눈 같은 친구, 그리고 구석에서 책만 보며 아무 말 없이 상황을 통제하는 도사 같은 최고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전자보다 후자입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속도, 밥을 씹는 소리에 방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거든요. 영치금 5,000원의 무게, 밖에서는 커피 한 잔 값이지만 안에서 5,000원은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금입니다. 영치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무연고자들은 방 안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고추장이나 김을 얻어먹습니다.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그곳에서 살아남는 노동의 대가이자 생존 방식입니다. 기묘한 우정. 미워도 다시 한번 매일 싸우고 욕하다가도 누군가 면회를 다녀와서 울고 있으면 슬그머니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밀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접견실의 눈물,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의 눈은 대개 붉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예의입니다. 그저 조용히 어깨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교도소식 위로입니다. 출소 전날의 고요, 나 내일 나간다는 말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남겨진 이들에게 행운할 수 없는 박탈감을 줍니다. 나가는 사람은 미안해서 짐을 정리하고 남은 사람은 그가 쓰던 물건, 칫솔, 수건 등을 물려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3편을 마치며 결국은 사람이다. 교도소 담장은 범죄자를 가두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잔인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고 들어온 이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배려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교도소 일상 4편.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교도소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지만 출소 전날 밤의 시계는 아예 멈춘 것만 같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잘 오던 잠도 오지 않고 먼지 쌓인 사복, 입소 때 입었던 옷을 받아들면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사복이 주는 낯선 무게, 몇 년 혹은 몇 달 만에 입어보는 사회 옷. 분명 내 옷인데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합니다. 유행은 지나있고 몸은 그 안의 생활에 깃들여져 오태가 살지 않죠.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쳐다보게 됩니다. 방 동기들은 나가면 절대 사고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다시 보지 말자는 뜻이며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게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습니다. 철문의 육중한 울림, 출소. 아침 점검이 끝나고 이름이 불립니다. 복도를 지나고 몇 개의 철문을 더 통과합니다. 마지막 거대한 정문이 찍 소리를 내며 열릴 때 그 틈으로 들어오는 바깥 세상의 햇살은 안에서 보던 것보다 눈이 시리도록 밝습니다. 정문을 나선 순간 교도관이 한마디 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다시 보지 맙시다. 두부 한모의 상징 교도소 문 앞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두부를 들고 기다리곤 합니다. 하얀 두부처럼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죠. 아무 간도 안 된 생두부를 한입 크게 베어 물면 그 밍밍하고도 고소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비로소 자유라는 게 실감납니다. 담장 밖 낯선 세상과의 조우.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은 글쎄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공포, 새로 나온 핸드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길거리 사람들이 빠른 걸음걸이에 멀미를 느낍니다. 사람들의 시선,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가슴 한 구석이 뜨끔거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첫 식사의 메뉴, 그렇게 먹고 싶던 짜장면이나 국밥을 시켜놓고도 정작 몇 숟가락 뜨지 못합니다. 담장 안의 좁은 위장이 넓은 세상의 풍요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4편을 마치며 진짜 출소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교도소 문을 나왔다고 해서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잘못, 주위의 편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라는 마음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긴 과정이죠. 출소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고립감입니다. 교도소 일상 5편. 낙인을 지우고 평범으로 가는 길.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담장 밖에는 보이지 않는 더 높은 담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편의점 삼각김밥의 눈물, 출소 후 첫 일주일 가장 힘들었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편의점에 서서 어떤 삼각김밥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이걸 고를 자격이 있나 하는 자격지심이 시시때때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일상인 선택이 저에게는 거대한 책임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정가 있나요? 라는 질문의 칼날. 제 취업을 하려 해도 서류 한 장 넘기기가 무서웠습니다. 면접관의 평범한 질문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 과거가 얼굴에 써붙여져 있는 것만 같아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도소 담장은 벽돌로 쌓여있지만 사회의 담장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쌓여있다는 것을요. 다시 찾은 육전의 맛, 방황하던 어느 날 1편에서 말씀드린 그 육전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숨어 먹는 게 아니라 저를 끝까지 믿어준 친구가 직접 붙여준 것이었죠. 야, 고기 좀 태우면 어떠냐. 겉은 좀 탔어도 속은 잘 익었네. 너도 그래.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워 먹은 고기도 맛있는 요리가 되듯 얼룩진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자유는 내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기록은 남지만 기억은 새로 쓸 수 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남겠지만 오늘 내가 베푼 친절과 성실함은 새로운 기억이 되어 그 기록 위를 덮습니다. 평범함의 위대함.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육전남 접시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이 지루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기적인지를요. 교도소 5부작을 마치며 5편에 걸친 교도소 이야기는 단순히 고생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관계, 그리고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